이제 스튜던트까지 해봤고요. 이 스튜던트하고 프로페서는 둘 다 그 부모를 오브젝트로 갖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만들다 보면 우리가 만든 거를 상속받아서 또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 좀 모델링이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 해가지고 이 대학원생이 스튜던트를 상속받는다. 그래서 graduate student를 만들어 봅시다. 대학원생들은 학위가 있어서 그 학위를 사용할 그 degree라고 하는 열거형을 우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경우에도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toString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toString을 재정의하고 있어요. degree라고 하는 열거형의 부모는 무슨 타입이에요? degree의 부모는 누굴까? degree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enum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enum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public string, toString을 여기다가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열거형에 대한 실습이 많이 없어서 한번 해놨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은 석사일 수도 있고 박사일 수도 있습니다.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는 요 슈퍼를 지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4개를 받는 거고 4개 중에 3개는 부모에 줘서 초기화하고 이렇게 만드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요.
이제 그 graduate student를 만들 때에는 이미 우리가 부모의 toString이나 뭐 해시코드나 equals 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하위 클래스를 만들 때는 상위 클래스에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계속 활용해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toString 같은 경우에는 return 이런 식으로 슈퍼점 이용해 가지고 부모 거를 부르고 내 거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기까지 더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toString 만들 때 오브젝트 거를 물려받는 애들이 아니면은 그 바로 위에 toString들을 만들어 놨을 거고, 그러면 이 하위 클래스들은 부모에 만들어져 있는 toString을 또 활용해서 이제 그 코드들을 구현하면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형태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equals 메소드도 얘는 갖고 있는 멤버가 몇 개예요? graduate student는 갖고 있는 멤버가 4개죠. 3개는 물려받은 거고 하나 추가된 거니까 위에 있는 3개만 이제 3개는 위에서 비교를 해놨을 테니까 그 위에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그 3개가 같지 않으면 false를 주는 거예요. 그 3개가 같으면 여기서 똑같이 디그리만 같은지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여기서 에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환을 할 때. 왜냐하면 이 오브젝트 5가 graduate student가 아니면 그 자체는 부모에서 이미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코드가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점 equals를 부르는 건 부모에서 이 5가 널인지도 판단할 거고요. 이 5가 student인지 보는 게 아니라 graduate student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코드에는 get 클래스가 어디에? student에 정의되어 있지만 여기서 실행할 때는 student 객체가 아니라 graduate student 객체가 돼요. 그래서 부모에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면 얘가 이 5가 graduate student 타입이고 널이 아니고 3개 그 이름, 학년 그리고 지도교수가 같다는 것은 다 확인이 된 상황이고 한 가정만 같은지 추가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위에 거 만들어놨으면 그 다음에 equals의 모습은 항상 첫 줄은 이 코드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바꿀 이유가 없는 코드예요. 뭘 만드시더라도. 해시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return 슈퍼점 해시코드에다가 여기 있는 해시코드들을 더하면 돼요.
이 경우에는 새롭게 계산 안 하고 그냥 열거형에 정의되어 있는 해시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한번 좀 더 따져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비슷하게 만드시면 된다. 해시코드들은. 그래서 항상 여기에 보시면 슈퍼를 늘 이용해서 재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graduate student의 경우에는 4개의 멤버를 갖고 있는데 3개의 멤버에 대한 클론은 부모에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에 정의된 거 그대로 쓰고 얘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은 얘가 추가되어 있는 degree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degree는 열거형이죠. 열거형은 그 클론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걔도 덤핑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열거형들은 이 그 프로그램 세계에 존재하는 마스터라고 하는 객체는 하나밖에 없고요. PH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클론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걔도 아까 우리가 봤던 스트링처럼 불변객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열거형들에 대해서는 클론할 때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해주셔도 된다. 그러면 얘는 그냥 그 부모에 해놓은 대로 그 통으로 부모에서 처리한 대로 이거를 덤핑한 다음에 이거 해준 거 여기까지만 잘 되면 추가되는 얘에 대해서 디그리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레듀 스튜던트까지 만들고 이 그레듀 스튜던트 아래로는 더 이상 그 클래스들 상속받을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파이널을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이널 써주면 그레듀 스튜던트를 상속받는 거를 더 이상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면 이 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try catch로 처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이상 자식들이 안 올 거니까 여기서 더 이상 자식들이 새로 만들어져서 클론을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모부터 쭉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클론을 트라이 캐치를 여기서 써놔가지고 퍼지지 않게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스튜던트에서는 자식이 있을 거면 이런 식으로 그 클론에서의 예외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더 이상 자식을 만들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페서에서는 얘는 또 있으면 이렇게 만들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보다 클론은 요 스튜던트 거하고 요 그레듀 스튜던트 요 두 개의 차이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로부터 바로 상속받은 애, 그리고 얘를 누군가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상속을 허용할지 말지를 생각해보고, 만약 내가 만든 클래스를 누군가는 상속할 수 있게끔 만들 거면 클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줘야 되겠고, 내가 파이널로 만들 거면 이런 식으로 처리 안 하고 그 그레듀에이트 스튜던트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이 오브젝트에 있는
5개의 주요 메소드 중에 4개의 메소드를 어떻게 재정의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toString이 뭔지는 이해되시고 equals는 2개의 객체가 내부 내용이 같은지를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해시코드도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건데 다른 데서 좀 쓰이는 거고요. 클론은 복제할 때 쓰인다. 근데 클론은 주의해야 될 게 그 멤버들 중에 참조 타입이 있으면 그 타입에 대해서는 부모에 있는 메모리 덤핑하는 그 샬롯 커피만 가지고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이해되고 이 클론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외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예외 처리하는 방법도 이 클래스가 최종 클래스가 아니면 즉 누가 상속받을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 그 클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외를 공포해 주는 게 좋을 거고 만약 파이널이면 여기서 끝내가지고 그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복잡하다. 이 경우에는 에러가 안 나죠. 그레디스트 클론 하는데 에러가 안 나고 있어요. 아까 S2를 클론해가지고 만들 때에는 예외가 날 수 있으니까 예외 처리하라고 나오죠. 그거는 스로우한 상태니까 자기가 처리 안 하고 있으니까 네가 처리해야 되는 건데 그레디스트에서는 최종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미리 여기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클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메인에서 이게 예외가 날다 안 났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까처럼 여기다가 뭐 스로우 하거나 트라이 캐치하게끔 만드는 게 번거로운 거거든요. 프로그램 할 때. 번잡한 거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가지고 기준은 자바에서는 내가 이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클론을 만드는 그 클론에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들이 달라진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한 거에 대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면 이클립스를 킨 김에 그 EL에 가면 학습 자료실에 가면 리프렉션 실습 소스가 있어요. 어디 갔어? 아주 복잡한 코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 잠깐 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get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하고 싶고, 그 get 클래스가 발전이 되면 그 reflection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자바 좀 고급 기능인데, 그거까지 좀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브젝트에 5개의 주요 메소드가 있다 그랬어요. toString, 해시코드, equals, 그리고 클론, 그 다음에 getClas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getClass가 뭐냐 하면, 뒤에 가면, 자바에는, 자바랭에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 그 사용하는 클래스가 5개 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래스가,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클래스가 5개 있다 그러면은 5개의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줘요. 클래스 객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스튜던트 썼죠. 그렇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프로그램에 썼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스튜던트 정보를 담고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 객체가 생겨요. 그리고 걔를 접근할 때 이런 이름으로도 접근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는 student.java라는 데 있죠? 얘를 번역하면 확장자가 클래스로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도 접근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리고 내 프로그램에서 5개의 클래스를 쓰면, 또는 3개를 쓰면 3개의 클래스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이 클래스 객체들이 생겨요. 스튜던트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의 객체가 생긴다. 그리고 이 객체를 가지고 있으면 클래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get 클래스를 부르면 C1이라는 객체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 C1이 뭐냐면 bank account 클래스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예요. 시스템에서는 딱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걔를 줘요. 그러면 어카운트가 이 bank account 객체가 2개가 있다. 그럼 2개의 get 클래스를 부르면 그 get 클래스가 반환해주는 객체는 똑같은 객체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걔를 비교해 봄으로써 이 2개의 객체가 동일 타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equals 메소드를 구현할 때 get 클래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그때 이 get 클래스와 get 클래스가 반환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클래스의 객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객체들은 동일한 종류의 클래스 객체들을 반환해 줍니다. 이해돼요? 어려워요? 이해됐어?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바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3개의 클래스를 쓴다. 그럼 3개의 클래스의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3개 만든다. 그리고 각 객체들은 이 클래스 객체들을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냐면 get 클래스를 부르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get 클래스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도는 2개의 객체가 동일한 타입의 객체인지를 보는 거예요. instance of라고 하는 연산자는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객체인지 보는 게 아니라 호환되는지 여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B1은 B 객체이지만 B1의 get 클래스 하면 B 객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B 클래스를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 A 경우는 A 객체이니까 A 클래스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2개의 get 클래스는 A의 get 클래스하고 B의 get 클래스는 다르겠죠.
달라지는 건데 instance of는 B1이 B에 유지할 수 있냐, A에도 유지할 수 있냐를 물어보니까 B1은 B 객체이고 B 객체는 A를 상속받은 애들이니까 A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B1 instance A도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A의 get 클래스와 B1의 get 클래스는 서로 다른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은 이제 2학년 수준에서는 이제 get 클래스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get 클래스는 내가 사용하는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발전하면, 이렇게 어떤 객체의 클래스 이름, 부모 클래스의 이름, 여러 가지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요 코드를 한번 봐주세요. 코드가,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이해가 되신 분은 고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해되시는 분은, 이런 게 자바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은 어떤 베터라고 하는 객체가, 클래스가 있으면 이 베터의 객체를 우리가 만들 때 better, b equal new, better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better라고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알면, better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알면 그 클래스 이름으로부터 그 클래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포네임 해가지고 better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 better 클래스와 관련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게 C예요. C. 그리고 이 C를 갖고 있으면 C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생성자들, 또 여기 보면 C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메소드들, 그리고 C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필드 정보, 멤버 변수의 정보까지 다 실시간 코드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놓고 쭉 진행해 보면 생성자는 이 베터 보시면, 베터 잠깐 보시면, 자, 멤버 변수가 3개 있고요. 요 우리가 저번에 자바 fx 할 때 그 테이블 할 때 썼던 그 클래스인데 멤버 변수가 3개, 생성자 하나, 메소드가 getter들이 3개, toString, overriding toString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거를 끄집어냈을 때 컨스트럭터는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나오고 컨스트럭터 이름은 찍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컨스트럭터 이름은 better랑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찍어볼 필요는 없고 여기에 보시면 컨스트럭터의 파라미터 정보를 출력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자바랭의 첫 번째 게 string, int, double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출력이 밑에 건데 다시 합시다. 여기 출력이 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심지어 이 이름을 갖고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도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성 안 하고 여기서부터 better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거의 생성자를 갖고 와서 그 생성자를 토대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클래스 정보로부터 메소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고 있는 메소드 정보들을 다 출력을 해보면 get name, get bad average 뭐 등등
그 메소드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get number, to string, get name, get 그리고 그거를 invoke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요것도 또 재미난 건데 여기 get declared fields 하면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이 멤버 변수들의 이름을 쭉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field get name 하면 이제 네임들을 쭉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미난 건데 원래는 이 얘네들의 그 모디파이어의 정보가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은 접근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set accessible을 true로 해보면 원래는 프라이빗에서 접근을 못 하는데 그 접근을 깨버려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깨가지고 여기서 set 해가지고 이 김현수라는 이름을 원래는 못 바꾸는데 set name 같은 걸 통해서만 바꿀 수 있는데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꾼 set B에서 김상진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를 동적으로 추출해낼 수가 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reflection이라 그래요. reflection.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 보면 이 reflection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name이라는 걸 주면 get name이라는 걸 만들어서 호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이 reflection이라는 걸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실행 시간에 자바 클래스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검사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즉 이 클래스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클래스의 모든 정보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실행 시간에 이 클래스에 있는 여러 메소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끄집어 내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배열과 상속관계인데 상속관계가 있는 클래스의 배열은 상속관계에 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shape 클래스가 rectangle과 circle의 부모 클래스이면 shape 배열이 있고 rectangle 배열이 있으면 shape 배열에다가 rectangle 배열을 유지할 수도 있고 rectangle 배열에다 당연히 rectangle 배열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shape 배열에다가 rectangle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shape 배열이니까 S2,0에다가 circle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 R이라고 하는 배열에는 rectangle만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상위 타입에 유지하다 보니까 shape 타입이면 rectangle도 되고 circle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지는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요즘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오브젝트 배열이면 거기에 모든 종류의 그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타입이면 그래서 그거를 하나 주의 있게 봐주세요. 그거를 하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아마 설명을 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가 어떤 걸 구현하고 있는데 B가 A를 상속하면 B도 당연히 comparable을 구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A가 구현하고 있다 여기에 메소드를 가질 거고 B가 상속받으면 그 메소드를 당연히 상속받으니까 그렇게 돼요. 아까 코드에서도 student는
클론 오버 한다고 임플리멘트 해놨는데 그레듀 스튜던트에는 임플리멘트 클론 오버를 안 쓰고 있어요. 이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클론 오버이면 자식도 당연히 클론 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부모가 어떤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으면 자식은 기본적으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타입이 돼버립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 인터페이스가 다른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B 인터페이스는 G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F도 갖고 있는 거라서 C가 B를 임플리멘트하면 F도 G도 둘 다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설명드렸고 대략적으로 좀 스킵한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 보시면은 이 상속을 할 때 반환 타입은 여기 F는 A를 반환하고 있고 B에서는 F는 B를 반환하고 있죠.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도 호환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얘도 요 F를 재정의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요 경우 보이드 G 경우에는 A 인자를 받고 얘는 B 인자를 받죠. 이러면 요 두 개는 재정의한 메소드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관련된 거는 재정 메소드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첫 시간